회사가 장부를 2개 만들면 감옥 갑니다. 하나는 세무서에 보여주는 장부, 하나는 진짜 장부. 이중장부죠. 기업이 하면 범죄예요. 근데요, 정부는 이걸 구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부 하나에는 무료라고 적혀 있어요. 통행료 면제, 전기요금 동결, 재난지원금. 다른 장부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41조, 205조, 190조. 같은 돈인데 적히는 곳이 달라요. 오늘은 이 2번째 장부를 열어볼게요. 올해 설에 고속도로 톨비가 면제됐잖아요. 하이패스 지나갈 때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 멘트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마트에서 20원짜리가 10원이 되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원짜리가 0원이 되면 집어들거든요. 똑같이 10원 할인인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0원은 숫자가 아니에요. 공짜다, 일단 가져, 이 신호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완벽한 정책이에요. 비용은 안 보이고 혜택은 바로 체감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 국민 혜택. 깔끔하죠? 근데 장부가 하나 더 있어요. 올해 설 면제로 빠져나간 돈이 약 600억 원 안팎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7천억이고 2년 안에 1조를 넘겨요. 그러면 이 돈을 정부가 대신 냈을까요? 아닙니다. 0원이에요.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거든요. 민자 고속도로한테는 면제해준 만큼 돈을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한테는 돈을 주는데 공기업한테는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공기업은 빚져도 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7천억은 고스란히 한국도로공사 부채로 쌓입니다. 도로공사 부채가 2024년 기준으로 41조 5천억이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도로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D1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41조는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통행료 면제, 국민 혜택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장부에는 도로공사 41조라고 적혀 있어요. 같은 돈인데 첫 번째 장부에는 0원, 두 번째 장부에는 41조. 근데 두 번째 장부를 열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엔 전기요금인데 이건 규모가 달라요. 한국 전기요금이 OECD 평균보다 많이 낮거든요. 효율이 좋아서? 아니요, 안 올렸기 때문입니다. 주택용, 일반용 전기요금이 2년 넘게 동결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장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기요금 동결, 물가 안정. 깔끔하죠? 그러면 두 번째 장부를 열어볼게요. 한전 누적 적자가 약 40조예요. 부채는 205조 원이고요. 이 숫자가 감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한전이 하루에 내는 이자가 120억이에요. 하루에 120억. 이 영상 보시는 시간 동안 1억 2천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국가 부채에 안 잡힙니다. 한전도 공기업이니까요. 도로공사 41조, 한전 205조, 합치면 246조예요. 이 246조가 정부 국가 채무 어디에도 없습니다. 회사가 이러면 분식회계죠. 빚이 있는데 장부에 안 적은 거니까요. 근데 정부가 하면 공기업 자체 경영 문제가 됩니다. 전기요금을 동결시킨 건 정부인데 빚은 한전 거예요. 시킨 사람과 빚진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빚진 쪽 장부는 아무도 안 봐요. 거기다 2028년에는 한전 채권 발행 한도가 줄어들어요. 쉽게 말하면 새 카드 발급이 막히는 거예요. 돌려막기가 빡빡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매달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 그건 첫 번째 장부예요. 그리고 진짜 숫자는 두 번째 장부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기업 이야기예요. 도로공사한테 넘겼죠. 한전한테 넘겼죠. 이번엔 넘길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한테 넘겼습니다. 2020년 5월에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나왔잖아요. 4인 가구 100만원, 총 14조 2천억 원이었어요. 통장에 100만원이 찍히는 순간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본 사람 있었나요? 눈앞에 찍힌 숫자가 미래의 뭔가보다 무조건 크게 느껴지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14조 중에 3조 4천억은 적자 국채예요. 미래의 세금으로 갚겠다는 빚이에요. 나머지는 다른 예산에서 깎았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14조는 시작이었죠. 코로나 기간에 추경만 7번 했거든요. 추경으로 풀린 돈이 190조가 넘어요.
그러면 효과는 있었을까요? 14조 넣어서 소비로 돌아온 건 26에서 36%예요.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빚 갚는 데 갔고 사용 기간 끝나니까 소비도 다시 줄었습니다. 근데 정부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걸 알면서 왜 했을까요? 감기 걸렸을 때 엄마가 죽 끓여주잖아요. 죽이 감기를 낫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느낌, 그게 약보다 나을 때가 있거든요.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가 당신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 그 역할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부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원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장부에는 적자 국채 3조 4천억, 추경 190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앞에 두 개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톨비는 도로공사한테 넘겼잖아요. 전기는 한전한테 넘기고요. 적어도 누군가의 장부에는 적혀 있었어요. 근데 국채는요, 빚진 사람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부의 수신인이 다음 세대인 거죠. 읽을 사람이 아직 없는 장부인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장부는 우리가 보는 장부예요. 통행료 면제, 전기요금 동결, 재난지원금 지급. 뉴스에 나오고 체감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장부. 두 번째 장부는 아무도 안 보는 장부예요. 도로공사 41조, 한전 205조, 코로나 추경 190조. 근데 이 두 장부 사이에 재밌는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용을 공기업으로 넘기면 국가 부채에 안 잡힌다. 246조가 통계에서 사라집니다. 둘째는 국채로 넘기면 만기가 10년, 20년이에요. 지금 정치인 임기 안에는 안 터집니다. 셋째는 품질로 넘기면 숫자 자체가 없어져요. 이 세 번째가 가장 눈에 안 보이는 장부예요. 무상급식을 예로 들어볼게요. 예산이 빡빡해지면 식품비 단가가 동결되죠. 물가는 올랐는데 단가는 그대로니까 더 싼 재료에 더 적은 양이 되는 거예요. 가격표는 영원인데 접시 위에 내용물이 줄어드는 거죠. 이건 두 번째 장부에도 안 적혀요. 숫자가 아니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먹는 밥이 달라지고 있는데 어떤 장부에도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누가 일부러 숨기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기요금을 갑자기 시장가로 올리면 저소득층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동결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도 똑같은 걸 했어요. 전기요금 올리지 마라. 적자는 네가 져라. 결국 국가가 통째로 떠안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시작된 정책은 멈추기가 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톨비 면제가 2017년 추석에 시작돼서 코로나 때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내년 설에 갑자기 다시 몇만 원 내세요 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뺏기는 것처럼 느껴지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지원금 2번 줬더니 3차부터는 왜 안 주냐는 여론이 나왔거든요. 한 번 받으니까 안 주는 게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장부에 한 번 적히면 지울 수가 없어요. 정치인 임기는 5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장부가 터지는 건 10년, 20년 뒤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부에 적으면 표를 얻고 두 번째 장부는 다음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돈이 10년 뒤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머리로는 두 번째 장부를 이해하는데 마음은 첫 번째 장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장부가 두 개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양쪽 다 첫 번째 장부만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장부의 청구서는 정부한테 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한테 옵니다. 한전 205조, 갚는 방법은 세 가지 뿐이에요. 전기요금 인상, 세금 투입, 한전을 쪼개서 파는 것. 셋 다 내 지갑에서 나갑니다. 도로공사 41조도 마찬가지예요. 통행료가 올라가거나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올해 또 인상론이 올라갔고 통행료도 10년째 동결인데 언젠간 올라야 해요. 그게 두 번째 장부의 청구서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이미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톨비 면제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다음에 무료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장부만 보지 마세요. 두 번째 장부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봐도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근데요, 명절 톨비 면제는 누릴 때 즐겁게 누리세요. 저도 누립니다. 다만 하이패스 지날 때 두 번째 장부가 살짝 떠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영원 옆에 안 보이는 글씨 하나가 있습니다. 청구서 별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돈의 맥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